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5일차고요. 오늘도 더 시스템 219페이지예요. 오른쪽이. 네, 이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너무 개인적인 질문 같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도 그랬으니까. 데일 카네기 수업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농담을 던지는 유형이었다. 달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바로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5%의 반만 상대방의 농담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바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농담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물어봤던 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무슨 일 하세요,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은 있나요? 어디 여행 가실 계획은 있나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해요, 그냥.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이 불편해요. 근데 편안하게 하면 막 얘기를 다 하세요. 또 치유사 그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얘기를 다 이제 스스럼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씨, 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상담을 할 때. 너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간혹, 이런 어떤 개인적인 질문에 많진 않았었는데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자기 거를 이야기를 정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땐 싹 가다 우회를 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유머를 좋아한다 해도 상대방에 대해 알기도 전에 농담부터 시작하는 상황은 대부분 싫어하는 것이다. 근데 막 농담부터 하셨나 봐요. 음. 위에 6가지 질문들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대화가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만큼이나 상대방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뭔가 재미있고 박식해 보일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다. 감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90%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사랑한다. 고까지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낯선 이에게 던지는 개인적인 질문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다. 본인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한대요. 이러한 질문은 어색한 침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대화를 나누는 첫걸음으로 작용한다. 대화를 나누는 첫걸음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저번 주에 그 당근에서 모임을 했는데 애기 엄마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였대요. 방장으로 해서 갔는데 정말 자기 얘기 떠들기 바쁘대요. 애기 엄마들이 어디다 떠들고 싶잖아. 애기 키우면서 뭐 막, 그러니까 자기 얘기들 하기가 너무 바쁘대요. 애기 엄마들 모집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 들어줘야 되겠다. 다 들어줘서 다 얘기하고 나면 이제 힐링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뭔가 편안해. 그럼 또 와서 또 수다 떨고 가, 수다 떨, 들어주는 그런, 들어주는, 당근에다 경청하는, 들어준다고, 이야기 들어준다고, 들어주고만 가도 좋지 않아요? 그런 방을 만들어 볼까요? 들어주는, 실컷 들어주고. 당근 보니까 희한하대요. 막 자기 뭐 기분 나빴던 것도 얘기도 하지를 않나, 뭐 별의별 동네 소식은 다 들어가더만요. 저기 구급차가 왔었는데 저 영대병원 저기 뭐 건너편 어디에 거기 왜 그랬는 걸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별의별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당근을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해보니. 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당신의 질문은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준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당신에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신호를 주는 거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음,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디 사세요? 가족 관계는 무슨 일 하세요? 취미는 좋아하는 운동은 여행은 어디 가실 계획이 있는지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당신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으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설사 당신의 질문에 큰 의미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대화 기술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과 낯선 상대방 사이의 공통점이나 서로의 흥미를 유발할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당신의 질문만 적절하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낼 것이다. 이때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이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알맞은 상황만 주어지면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 대화를 훌륭하게 이어가는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하라. 그 질문을 많이 하고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불평하지 말라. 따분한 경험, TV, 프로그램이나 식사, 꿈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따분한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TV 프로그램, 그죠? 뭐 그것도 공감이 되어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식사, 꿈, 뭐 이런 얘기들. 꿈도 어떤 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그들이 원하는 니즈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좋다고 얘기해서는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할 그 사람이 관심이 무엇이 있는지 니즈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또 대화를 독차지하지 마라. 혼자 떠들고 이야기하면은 안 좋아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데 나 혼자 얘기를 한다. 안 되죠. 많이 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감을 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옮겨가라.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대화는 아니다. 슬픈 이야기, 특히 아파서 고생했던 얘기는 짧게 해라. 슬픈 얘기는 좀 짧게 하라는 거예요. 슬픈 얘기. 에너지가 낮죠? 슬픈 얘기. 75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대화의 본질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대화를 해야 된다.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주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일 하나만 제대로 해낸다면 다른 혜택들이 부록처럼 따라온다. 상대방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면 당신의 이야기대로 따르고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소개하고 정보를 나누고 당신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그쵸? 들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면 나랑 또 만나고 싶고 기분 좋게 해주면 또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혹시 당신 자신이 혼자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누군가에게 불평을 늘어놓아야 한다면,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불평, 불만은 30이에요, 의식이. 슬픈 얘기 75예요. 근데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기쁜 상태로 가는 거는 그 540의 기쁨이 완전 내면의 기쁨이지만 어쨌든 200 이상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높은 에너지에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불평불만을 하고 낮은 에너지는 또 만나기 싫어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크게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각성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 대화의 본질은 뭐예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인지 나를 인정해달라고 막 있죠. 내가 잘한 거에 대한 걸 막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쵸? 대화의 본질이 내가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쵸? 그런 걸 한번 각성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왕이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낯선 이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알고 보면 간단하다. 미소를 지으며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당신이 관심 있는 자세로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통 관심사를 찾아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는 자꾸 들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이야기, 똑같은 수준에서 상대방하고 똑같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게 되면 공통 관심사를 얼른 찾아내는 게 좋아요. 그쵸? 고양이든, 고양이 같다. 뭐가 공통점이 있으면 뭔가 모르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게 다 있으면 훨씬 에너지가 편안하죠. 그리고 마침내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게 되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연결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말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외모가 매력적이다 그러면 또 거기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면 더 훨씬 더 매력적이겠죠. 외모는 또 그런데 어쨌든 외모든 어쨌든 간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기분 좋고 따르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많이 들어주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보면 되게 좋죠. 들어주고만 와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급함이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금방 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막 해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죠. 설득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내가 내세워서 내 얘기를 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말을 많이 안 해도 탈이고 적당한 질문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옛날에는 진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점점 크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질문하는 거, 적당한 질문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 질문을 너무 안 해도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불편함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다면 동물, 해골을 수집하는 괴상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어도 서로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에서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말은 좋다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당신이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외모의 소유자라면 대화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대화의 기술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에 도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작가적 본능 덕분에 관찰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든다. 이때 도입과 예상 밖의 전개, 마무리로 사용할 핵심적인 한마디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당신의 재미있는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 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스스로 묻는 거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상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공감 형성이 안 돼요, 공감대가. 저는 처음 조금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말을 먼저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얘기 먼저 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 그때서 이제 자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당한 질문만 하고 그 사람 것만 알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땐 나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내용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하는 것이다. 내용이 너무 길진 않았나? 상대방이 놀랄 만한 반전이었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멋진 한마디가 있었나. 상황을 봐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이야깃거리들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는 며칠 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잡히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만들어 기억해 둔다. 대화 도중에 써먹을 때가 한 번은 있을 테니까 가장 인기 좋은 이야기는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토리텔링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배울 수 있는 기능이래요. 스토리텔링은 일단 좋은 이야기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알게 되면 그 요소에 따라 일상적인 경험을 소재로 잘 다듬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야기를 잘 하려면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용을 만들어내려 해선 안 된다. 이야기거리로 충분하다 싶은 소재가 있으면 시간을 들여 머릿속으로 이야기 구성을 전개시켜 본다.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머릿속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본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만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게 즐길 만한 이야기. 도입 부분은 이야기 도입 단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은 단 하나다. 간결할 것. 간결한 도입부는 이래야 한다. 내가 브레이크 때문에 차를 정비소에 가져갔거든? 처럼 이게 다다. 브레이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지 마라.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차를 가져갔다. 근데 브레이크에 왜 있잖아요. 우린 그 상황 설명을 미세하게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왜, 문제가 왜 생겼는지 뭐 했는지까지도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런 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 그래서 굳이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밝히지 마라. 도입 단계에서는 하나, 많으면 두 개의 문장을 유지해라. 브레이크 파열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때문에 그냥 차의 정비소에 갔다. 간단하게 처음에는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도입 부분에 처음부터 세세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규칙, 그다음에 당신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깨트리게 될 규칙을 설정하라. 예를 들어 정비소에 차를 가져갈 때마다 너무 비싸서 늘 깜짝 놀라게 돼라고 할 수 있다. 이걸로 규칙이 설정된다. 이제 우리는 이어질 이야기가 규칙을 깨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그걸 다음과 같이 부른다. 복선. 복선은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단서를 남기거나 암시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복선은 아예 도입 단계에서부터 등장할 수 있다. 아칸소에서 사는 우리 친척이 그러는데 그 동네에는 태풍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피하는 겁쟁이 구멍이 있다. 있대. 근데 거기엔 4명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대. 이걸 복선이 깔린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뭔가 이유를, 그쵸? 얘기를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단서를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인물. 모든 이야기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당신이 등장인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등장인물의 이상한 습관이나 결정, 좋아하는 것 등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자세히 설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 보는 상대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야기에 어울리도록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친구 밥은 몇 년 동안이나 나한테 전동 공구를 빌려다 써. 완전히 짠돌이라 사기엔 아깝다는 거야. 처럼 인물을 간단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이야기 속에는 모름지기, 성격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짠돌이라는 걸 언급했어요, 여기서는요. 그죠? 뭔가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티업을 잘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시죠. 적당하게 어떤 티업을 하는 부분들.
연관성이 있어요. 또 연관성. 사람들은 유독 자기 자신이 주제가 될 때 이야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골라라. 예를 들어 당신이 꽉 막힌 임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든 듣는 사람들은 직접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고된 누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원단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짧게 아주 재치 있게 마무리하는 게 낫다.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멈추는 순간 딴 데 정신을 반다. 자기하고 얘기와 관련된 얘기가 딱 멈추면 딴 데 정신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얘기,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반전이 있어요. 예상 밖의 일이나 평범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야기는 반전이 있어야 한다. 반전. 반전이 없으면 이분은 유머스러운 또 만화가라서 반전이 없으면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읊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읊는 이야기를 배우자라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피해야 한다. 그냥 읊어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야 할 주제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졸음이 밀려올 정도로 지루하거나 우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지루하게 우울한 상황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피해야 할 주제를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음식. 사람들은 자기도 그 식당에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식당에서 얼마나 멋진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물론 음식 맛보는 걸 진정한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음식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겠지만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음식 얘기는 짧게 하도록 하라. TV 프로그램을 즐겨라.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는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보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 그렇죠? 미리 듣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호기심, 뭐 같이 보고 싶다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나서는 보고 나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대화가 되지만 보지 않은 것에 관심 없는 것에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꿈. 어젯밤에 당신이 꾼 꿈의 자세한 내용까지 신경 쓸 만한 사람은 없다. 꿈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적인 꿈이 아니었군요.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어젯밤에 꾼 무의식 안에서 드러난 꿈이었었어요. 꿈은 무의식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꼭 말해야겠다면 한 문장으로 끝내라. 어제 윈스턴 처칠이랑 똑같이 생긴 원숭이가 내 시리얼 그릇에서 수영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짧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건강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그쵸? 한번 봅시다. 당신이 최근 건강에 문제가 있었거나 회복했다면 내가 아무리 건강 이야기를 자세히 라도 해도 틀림없이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상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요즘 건강은 좀 어떤지 당신에게 물어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얘기거리처럼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가볍고 가능하면 재미있게 짧게 이야기를 맞춰라. 물론 이 책에서도 나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전문가다. 내가 제대로 썼다면 지금쯤 당신은 내 목소리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건강도 내가 건강 얘기를 관심 없는데 막 얘기하기보다는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 그쵸? 좀 약간 이야기하는 요법이 조금은 좀 달라요.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제가 2026 트렌드, 그쵸? 앞으로의 대화거리를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미래는 이렇게 되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언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생기고, 특히 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91%나 더 늘어난다. 하물며 음식도 그런데 내 몸에 들어가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대체의학식품을 맞춤형으로 먹는다. 그럼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맞춤형이 다 되진 않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맞춤형으로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카로티노이드 수치만 재죠. 안 그래요. 점점 맞춤형으로 되어 간다는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건강에 오래, 관심 없는데 오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도 좀 있어야 돼. 나도 공부하고, 에너지장으로 또 와서 같이 듣게끔 하고 하는 걸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 미소 짓고 질문하고, 불평과 슬픈 주제는 피하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라. 이것만 하면 당신도 손꼽히는 화술가가 될 수도 있다. 성공 기술 7번째. 근데 손꼽히는 화술가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의식 수업을 듣고 내 신념을 없애면, 저는 어제도요,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완전 진한 색에다가 막 빨간색을 쫙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목에 머플러 같이 쫙 해서 하시는데, 보니까 그래 참 아름답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름답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세상에 진짜 좋은 게 보이고 농담도 하고 싶고 내가 웃고 즐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어둡고 막 힘들잖아요. 안 보여요. 아이고 참 말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막 안 보여요. 내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오늘도 몇 번까지 있나요? 예, 십몇 번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이 많죠. 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또 질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게 편안해지고 또 그래지는 게 있어요. 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은 왜 뭐가 불편할까? 불편한데 내가 눈치 보면서 불편하다고 눈을 안 마주칠 이유가 없고 그냥 편안하게 눈 마주치고 이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그 불편함이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불편한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야, 34분이나 됐어요, 벌써요. 오,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오, 성공 기술. 네, 여기서부터는 내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대요? 음, 슈딱 지나갔네요. 어우, 너무 이제 명상해야 되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누구시더라? 손희경님이구나. 네. 오늘 수업 있습니다. 대구에 오실 분들 많이 오셔서 직접 들으시면은 정말 에너지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들으시면 더더욱이 좋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삶에.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 좋고 아니면 줌으로라도 꼭 수업 들으시면 좋고요. 토요일은 서울이고요. 3월 7일, 8일은 문경에서 시크릿이 있고요. 1월 18일 날, 네, 또 1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1월 5일 날이 아마 입금일일 겁니다. 많이 입금하셔서 초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끝나고 명상이 있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